안녕하십니까. 유치권 사건의 1인자 권영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유치권의 피보존 채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이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이 성립이 됩니다. 즉 아무리 자기가 유치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법률적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치권이 불성립합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가 가지고 있는 피보존 채권,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채권이 당연히 존재해야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데, 유치권자의 대부분의 피담보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로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 사안의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상대방, 즉 건축주겠죠.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그러니까 유치권자에 해당하는 공사업자가 공사한 부분이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고, 결국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가지고 있는, 도급인이 유치권자한테 가지고 있는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2천만 원인데 유치권자가 못 받은 금액,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못 받은 공사대금 채권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면 법률상 상계 주장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2천만 원 너한테 받을 거 있고 너는 나한테 1,000만 원 받을 거 있으니까 1,000만 원 부분에서 상계를 하자라고 하면은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권자와 공사대금 채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고 결국은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한테 받을 수 있는 수급인의 하자가, 그리고 그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을 하고 유치권자한테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합시다.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만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의 상대방, 즉 도급인이 유치권자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유치권자,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보다 더 많다면, 더 다액이라면 그 동일한 부분에서 상계된 이후에는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채권, 즉 피담보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고 결국 소멸되어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너무도 수고하셨습니다.